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주, 플랫폼주, 성장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FOMC에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어떤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한 1년 반 동안 실적은 그런 대로 잘 나왔는데 금리 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이 플랫폼주들, 성장주들을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마침 네이버가 이번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더욱 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영업수익,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이게 전년 대비 한 1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주로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성장하면 나쁘지 않은 성장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영업이익입니다. 계속 네이버가 영업이익 쪽에서 이렇게 마진율이 계속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5% 정도 성장을 해서 시장 기대치가 3,681억이었는데 실제 3,800억이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회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광고 시장에 관심이 제일 많이 맞춰졌었습니다. 광고의 매출 비중이 네이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근데 광고는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9.5%. 하지만 검색 광고가 전년 대비 플러스 3.5% 버텨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스 광고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네이버 지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거기에 이제 음식점들 많이 맛집들 찾아가시는데 이제 그 음식점들 중에서 광고를 하는 돈 내고 하는 업체가 7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 검색 광고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머스도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포시마크를 제외하면 8.2% 정도 나쁘지 않은 성장이었죠. 브랜드 스토어 수수료가 원래 한 2% 정도 됐었는데 이게 한 3%, 4% 수수료를 올렸고요. 여행 요즘에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여행 그리고 리셀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화 같은 거 이제 한정판 구매해서 비싸게 이제 매매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비중이 좀 증가하면서 커머스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포시마키오는 한 정확하게 회사에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1,200억 정도 이번에도 매출이 나와서 일단 좀 매출 자체는 전 분기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22.5%, 콘텐츠는 39.5%, 굉장히 높은 성장을 이번 3분기에도 지속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분기 대비 1%포인트 증가한 15.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 거죠. 4분기는 방금 말씀드린 요 광고가 좀 4분기는 성수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경기가 좀 좋을 거라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저희 유한타증권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소폭 올해 대비는 내년에 국내 경기가, 국내 소비가 좋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광고 쪽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커머스 쪽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브랜드 스토어 수수료율이 상승된 건 내년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크림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네이버 커머스의 이제 수수료율,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판매자들한테 떼는 수수료가 1%밖에 안 되거든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다른 온라인 플랫폼은 한 10%씩 뛰는데 네이버는 1%밖에 안 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좀 많이 뛰는데 브랜드 스토어가 그래서 이제 2%, 3%, 4% 조금 높게 뛰고 요거를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크림은 개인이 고가의 운동화를 이제 사고 팔면서 차익을 얻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수료를 높게 소상공인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 8%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수료율이기 때문에 이쪽이 고성장을 하게 되면 전체 매출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내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도착 상품을 4분기부터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2024년에 본격적으로 그 유료화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커머스가 좋아지면 당연히 네이버 페이, 핀테크도 좋아질 거고 콘텐츠도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두나 같은 그런 넷플릭스에 굉장히 글로벌리 흥행되는 작품들이 이렇게 빵빵 터지니까 네이버 웹툰 작품들이 계속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고가의 어떤 IP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사가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 흥행이 되면 거꾸로 또 웹툰 구독 횟수도 굉장히 또 다시 역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또 굉장히 좀 반복이 되면서 콘텐츠 매출도 국내, 해외에 높은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그 영업 이익률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원래 얘네가 한 30%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왔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이제
좀 시장이 아무래도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에 계속 잠식을 당하다 보니까 해외 진출, 신사업 이런 부분을 위해서 뭐 AI 투자를 해서 지금 15.5%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업이익률을 올리려고 지금 회사가 비용 효율을 하고 있고 AI 투자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업이익률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광고 경기가 기대, 바램처럼 내년에 또 경기 소비가 좋아진다라면 네이버의 어떤 성장, 네이버의 영업 마진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4분기가 3분기보다 확실히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내년이 올해보다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네이버 주가가 빠진 게 이익이 안 좋아서 빠진 이유보다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이익과 밸류에이션 이 멀티플의 결합인데 금리가 이제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계속 빠졌던 부분이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려면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빠져주면 네이버 주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 플러스 이 AI, 네이버가 이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이 AI에 대해서 AI의 어떤 구체적인 좀 네이버의 성과가 나와주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다시 올라가면서 네이버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AI 시장의 어떤 좀 분위기는 이제 챗 GPT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소멸이 됐잖아요. 챗 GPT는 이제 AI라는 서비스가 일반 개인이 이렇게 좀 체험을 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하는 서비스인데 뭐 써보니까 뭐 신기하긴 했죠.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죠. 사람처럼 말하는 게. 근데 이제 뭐 결과물이 사실 뭐 네이버 검색을 한 결과물보다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고 딱히 신뢰할 만한 결과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인기가 좀 시들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B2C AI 모델보다는 이제 직접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생산성 향상, 구체적인 솔루션을 보여줄 수 있는 B2B 서비스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는 사실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AI 모델들을 이미 지난번 하이퍼클로버 X 모델을 론칭을 했고 직접적으로 자사의 검색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콘텐츠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실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뭐 이런 것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네이버 대표이사가 얘기를 하기를 그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좀 받고 있다라는 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의 이야기가 나왔듯이 그 내년에는 좀 더 좀 이 AI, B2B 영역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AI 서비스로 좀 네이버 AI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성과가 나온다라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이익 성장과 함께 높은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성장주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내년에는 성장주가 좀 그동안 힘들었던 거에 대한 좀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